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입니다. 여러분 혹시 넷플릭스 시리즈 중에 뮤팽 보셨나요? 이건 미스테리 범죄 드라마인데 이 천재적인 수준의 도둑인 주인공이 굉장히 기발한 방식으로 삼엄한 보안을 뚫고 자신이 원하는 보석, 미술품들을 훔치는 그런 내용이에요. 주인공이 위장술도 대단하고 또 위기 대처 능력이 좋아서 보는 내내 와 정말 천재적이다 라는 생각을 들 수밖에 없는데요. 어쨌든 오늘의 이야기는 실제로 발생했던 미스테리한 미술품 절도 사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1972년 9월 4일 새벽 캐나다 몬트리올 미술관에서 희대의 도난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일은 사건이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별다른 관심을 받지 못했어요. 그 이유로 첫 번째로는 일단 도난 사건 3일 전에 몬트리올에 있는 나이트클럽에서 방화 사건이 터졌어요. 이 일로 37명의 젊은이들이 사망한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던 거죠. 게다가 다음날 9월 2일에는 소련과 하키 시리즈가 열렸는데 아시겠지만 캐나다 국민들의 하키 사랑은 정말 광적이잖아요. 근데 경기 결과가 1차전에서 패한 거죠. 당시 국민들은 큰 상실감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온 국민들의 관심이 방화 사건과 하키 경기에 쏠려 있을 때였고, 특히나 도난 사건이 발생한 당일 저녁에 심지어 하키 2차전이 열리면서 캐나다가 승리했습니다. 그럼 어떻겠어요? 온통 막 축제 분위기였겠죠. 이런 연유로 미술관 도난 사건은 큰 관심을 받지 못했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도난당한 작품들을 아직까지도 못 찾고 있어요. 자, 그럼 과연 어떤 도난 사건이 벌어졌는지 함께 알아가 볼까요? 9월 4일 자정이 막 지났을 무렵 수상쩍은 3명의 남성들이 몬트리올 미술관 3층 천정으로 올라갔습니다. 천정은 유리벽으로 되어 있었는데 하필 그때 보수공사 중이어서 도둑들은 임시 유리벽을 쉽게 뜯어낸 후 순조롭게 진입을 할 수 있었어요. 경보가 왜 안 울렸나 싶은데 천장이 수리 중이어서 보안장치가 해제된 상황이었죠. 이 도둑들은 천장 구멍 밑으로 15m짜리 로프를 타고 내려와서 미술관 2층으로 쉽게 진입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합니다. 진입 도중 경비원과 맞닥뜨려진 거예요. 바로 공포탄 2발을 쏘면서 경비원을 제압했고 잠시 후 총소리를 듣고 달려온 또 다른 2명의 경비원 또한 제압합니다. 그리고는 손발을 묶어서 1층 강당에 감금시켰어요. 이때 이 도둑을 목격한 경비원들에 따르면 긴 머리에 얼굴을 완전히 덮은 스키 마스크를 썼고 총을 든 채 영어와 불어를 섞어서 사용한 것 같아요 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이후 도둑들은 약 30분간 값비싼 미술품과 공예품을 싹 쓸어 담았어요. 훔쳐가기 쉽게 액자를 부수고 그림만 오려갔고요. 그리고 잠시 후 침입했던 지붕으로 다시 빠져나가려고 했는데 이게 체력 소모가 너무 큰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짧은 시간에 막 미술관 침입도 했죠. 경비원 제압에 또 미술품까지 훔쳤으니까요. 결국 이들은 계획을 바꿉니다. 미술관 하역장 쪽으로 도주하기로 해요. 그런데 여기서 실수로 하역장 알람이 울린 거예요. 당황한 도둑들은 손에 들고 갈 수 있는 39개의 보석과 18점의 미술품만 집어들고는 황급히 도주를 하게 됩니다. 다음 날 미술관 발표에 따르면 유명화가 들라크루와 루벤스, 렘브란트, 카미오코로까지 진귀한 작품들이 싹 다 없어졌어요. 특히나 이 렘브란트는 그가 남긴 몇 안 되는 풍경화였는데 그걸 도난당한 거죠. 이들의 작품은 200만 달러로 하나로 26억 원치를 도난당했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게 그때 가치로 그 정도지 현재 가치는 650억 원으로 평가되고 있죠. 어마어마하죠. 그나마 다행인 건 도둑들이 급하게 도망가느라 몇 개의 미술품들은 남기고 갔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는 피카소, 엘그레코, 고야, 르누아르의 작품들도 있었습니다.
만약 이 작품마저 도난당했다면 미술관은 문을 닫아야 하지 않았을까요? 어쨌든 미술관은 곧장 범인 검거에 나섰습니다. 게다가 곧 이 그림들이 작물 시장에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도난품에 대한 제보를 할 경우에는 5만 달러를 주겠다는 보상금도 내걸었어요. 자, 사건 초기에 경찰들은 도둑들이 하필 보안 장치가 해제된 지붕으로 진입했다는 점에서 내부의 소행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미술관 대변인이었던 빌 벤티는 미술관 그 직원 누구도 이 사건과는 관련이 없어요. 만약 내부에서 정보가 흘러나갔다면 그건 미술관 지붕을 수리하는 외부 작업자들의 이야기가 어디론가 흘러나간 것 같은데? 라면서 외부 작업자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듯 발언했죠. 이후 경찰관들도 이 미술관 직원과 작업자들 모두 철저히 조사를 했지만 별다른 혐의점은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주목할 만한 점이 있습니다. 사고 5일 전인 8월 30일에도 이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던 거죠. 이때도 한 사업가 별장에 둔 값비싼 미술품이 도난당했습니다. 신문에 대서특필될 정도는 아니었지만 이번에도 후디 복장에 총으로 무장한 3명의 남성들이었어요. 그들은 일하는 정원사를 묶어두고 미술품을 훔쳐갔는데 이때 3사람이 영어와 불어를 사용했다고 해요. 굉장히 미술관 사건과 비슷하죠. 그래서 경찰은 혹시 동일범 아니야? 싶어서 조사를 했지만 결국에는 연관이 없다고 결론짓고 별개의 사건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자, 다시 사건으로 돌아와서 사건 발생 며칠 후 미술관으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유럽인 억양을 가진 남성이었는데 다짜고짜 맥길대학교 인근 공중전화 부스로 미술관 직원 보내세요. 이러고는 전화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소로 가보니까 어머나, 이게 공중전화 부스 안에 분실되었던 얀 브레겔의 작품 한 점과 보석 하나가 떡하니 놓여있는 거예요.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냐면 도둑들이 작품 일부를 반납하면서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이 미술관과 협상을 시도하려는 거였죠. 그러니까 그림을 지하세계의 작물로 넘기는 대신 원래의 주인인 미술관 측에다가 재판매를 하려는 수작입니다. 그러면 이 미술관 측에서는 어떻겠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그림을 찾아와야 하잖아요. 그래서 희망을 갖고 이 범인들의 협상 제안을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시간은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사건 발생 7주가 지난 10월 말 미술관에 서류 한 통이 도착했는데 그 속에 도난당한 미술품 전체가 찍힌 사진이 있는 거예요. 도둑들은 이 도난품을 되돌려주는 조건으로 현찰 50만 달러를 요구했습니다. 하나로 이게 한 6억 5천만 원 정도예요. 사실 이 그림이 지하세계의 작물로 넘어가면은 앞으로 영원히 찾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술관 측은 이 돈을 주고서라도 반드시 그림을 회수해야 합니다. 협상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호락호락하게 보내줄 순 없겠죠. 몬트리올 경찰은 미술관 직원으로 위장한 채 돈을 전달하면서 현장에서 범인을 검거하겠다는 작전을 세워요. 그렇게 약속한 날이 되었고 현금과 미술품을 교환하기로 한 접선 현장은 긴장이 넘쳐 흘렀는데 여기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접선 장소가 몬트리올을 약간 벗어난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관할권이 달라요. 근데 사전에 이쪽 경찰관들에게 협조 요청을 했어야 하는데 그걸 관가한 거죠. 마침 접선 당일이었는데 이 작전을 몰랐던 지역 경찰차가 떡하니 현장에 나타납니다. 매복해 있던 몬트리올 사복 경찰관들은 난리가 났고 위협을 느낀 범인은 결국 자취를 감추고 말았어요. 다음날 도둑들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우리 잡으려고 덫을 놓은 거야? 이후 그들은 잠적해버리고 말았고 더 이상의 협상 제안은 없었습니다. 이후 시간은 한참 흘렀고 경찰의 조사도 대중의 관심도 거의 사라져가던 1973년 초여름 미술관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문제의 도난품을 소지하고 있다는 연락이었어요. 자, 이제 협상을 해야겠죠?
일단 확인차 관계자가 $10,000를 전달하면은 작품 일부를 돌려받기로 협상에 성공합니다. 그래서 관계자가 돈을 가지고 오후 2시쯤 약속 장소인 전화부스에서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래자는 쉽사리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계속 여기 가라 저기 가라 이러면서 막 장소 이동만 시키고 미술품은 되돌려주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도 무지 지쳤겠죠. 그래서 에이씨 포기할 무렵 한 호텔의 표지판 밑에 돈을 두고 가라는 최종 지시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거기에 돈을 두고 돌아왔죠. 그리고 다음날 거래자는 이 돈 한 푼이 라발에 있는 한 모텔에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제 찾나 싶어가지고 경찰이 바로 달려갔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냥. 너무 허무하죠. 그냥 돈만 날린 거예요. 결국 그 전화를 한 사람은 실제 돈 한 푼을 훔쳤는지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이 사건을 이용해 미술관 측에 사기를 친 건지 그건 끝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더 이상의 협상 제안은 없었고 경찰도 단서나 용의자를 찾지 못한 채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그나마 미술관 측은 보험회사와 협상을 통해서 $200만 보험금을 받기로 합의를 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 했죠. 하지만 유명 화가들의 작품들은 그렇게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 돈의 문제가 아닌데 말이죠. 그쵸? 그렇게 시간은 한참 지나서 2019년 당시 수사에 참여하던 알레인 형사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이 조사 당시에는 혐의자를 찾을 수가 없었는데요. 근데 그 몬트리올 특별전시회에서 만났던 그 사람, 스미스. 그 사람을 잊을 수가 없어요. 네? 스미스요? 몬트리올 예술학교에 다녔다는 스미스라는 사람이었는데 우연히 대화를 하다 보니까 사건 당시 디테일한 정황을 너무도 자세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시간은 사건 발생 26년이 지난 1998년 전시회장에서 스미스를 만난 알레인 형사가 일부러 거짓 정보를 흘리게 돼요. 그때 범인들이 지붕에서 철사 밧줄을 내렸거든요. 이러니까 스미스가 아니에요. 그거 나일론 밧줄 이라면서 수정하기까지 했습니다. 알레인 형사는 즉각 그를 의심했죠. 그래서 혹시나 하는 생각에 스미스의 집을 몇 차례 방문을 했어요. 보니까 그는 큰 목공소를 운영을 하면서 아주 부유한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게다가 취미로 클래식 자동차를 수집을 했는데 그 중에는 심지어 부가티 초기 모델까지 있었습니다. 수상해하던 알레인 형사가 이렇게 물었죠. 어떻게 예술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은행 융자도 없이 바로 집도 사고 이렇게 큰 목공소를 운영할 수 있었냐고요. 그랬더니 스미스는 자기가 금수저라서 부모님의 돈으로 가능하다고 설명을 했어요. 더 이상의 혐의점은 찾을 수가 없었죠. 그렇게 이후에도 간간히 연락을 하던 중 알레인 형사는 2011년 스미스로부터 한 통의 이메일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내용이 뭘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뭐냐면 자동차 CF 광고였거든요. 한 남성이 은행 금고에서 서류 가방을 훔쳐서 막 도망치다가 격렬한 추격전 끝에 서류 가방 안에서 다빈치의 작품이 발견됩니다. 이거 뭐를 의미하는 것 같으세요? 스미스가 자신을 계속 의심해온 알레인 형사에게 보여주는 자신감이었을까요? 아니면 서로 다른 입장일 수밖에 없는 범인이 형사에게 느끼는 이질적인 동지애일까요? 스미스는 왜 이런 광고를 알레인 형사에게 보냈는지도 궁금합니다. 알레인 형사에 따르면 스미스가 2017년 사망했다고 합니다. 스미스가 3명의 범인 중 주동자는 아닐지 몰라도 적어도 그중 한 명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형사는 믿고 있죠. 게다가요, 사실 그들의 배후에는 마피아나 갱들이 있을 거라고 추정을 해요. 보통 훔친 미술품들은 암거래를 통해서 콜롬비아인이나 러시아인들에게 보내지고 이게 마약으로 교환돼서 현금화한다고 합니다. 즉, 이 $10,000 가치의 미술품을 보내면 $250만 의 마약으로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그걸 다시 돈으로 바꾸는 거고요. 알레인 형사가 꽤나 많은 걸 알고 있죠. 그래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몬트리올 미술관에서 도난당한 물품들은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묻자 알레인 형사는 자신이 오래전에 겪었던 이야기를 대신해 주었어요. 자기가 우연히 콜롬비아의 거물급 부자의 집을 갔는데 거실을 이리저리 둘러보던 중 거실 한가운데 걸려있는 그림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게 분명 몬트리올 미술관에서 도난당했던 그 작품이라는 확신이 들었대요. 그래서 막 자기 상사에게도 보고하고 인터폴에도 연락을 했는데 돌아오는 답변이 정말 놀라워요. 콜롬비아 경찰들 대부분이 그 거물급 부자 밑에서 일을 한대요. 그래서 절대 건들 수가 없는 거죠. 게다가 여기저기 도난당했던 그림들이 범죄 집단 보스 집에 걸려있는 건 정말 흔한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환수하는 건 절대 불가능하다는 답변입니다. 이 위대한 작품들이 마피아의 보스 집에 걸려있다는 거예요. 물론 정확한 사실 확인은 힘들어요. 하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죠. 자, 몬트리올 미술관 도난 사건은 발생한 지 50년도 더 지났습니다. 현재까지 범인은커녕 분실된 도난품 그 어느 것도 되돌아오거나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요. 그동안 경찰이 가지고 있었던 자료, 단서, 정보는 관리가 잘 안 돼서 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해요. 미술품은 과거에 사라져버렸고 그 사건들을 조사했던 자료마저 현재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날 도난당했던 유수의 작품들은 이젠 누군가의 소유물로 영원히 봉인되어 버린 거겠죠. 과연 작품들이 세상의 빛을 볼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을지 글쎄요.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였습니다.